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두 가지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죠. 일단 현재 상태로 보자면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 우세해 보이는 가운데 상원이 아직까지는 48대 49로 초박빙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경계심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CPI 지수죠. 자, 핵심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보자는 경계심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계심만으로도 이렇게 빨갛게 나올 수가 있느냐 싶겠습니다만 어제 불거졌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FTX에서의 파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도 투자 심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핵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년 만에 최저가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 상당한 위기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바이낸스가 FTX 매수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1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바이낸스가 초반에 이제 단순 의향서로 이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낸스 담당자들이 이제 FTX에 가서 장부를 뒤졌어요. 근데 장부를 처음 보자마자 이게 거래를 폐기해야 되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FTX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바이낸스 쪽 투자자들이 상당히 거부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제기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또 하락하는,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나 또 나온 게 로빈후드가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FTX 창업자가 로빈후드 주식을 7% 넘게 매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로빈후드 주식도 그럼 팔아치우겠구나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14%나 하락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대표적인 테마주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회사 역시 마이너스 20%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약 한 75%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겨울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 극단적인 예측들이 정말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패스트레이징 파트너스에 있는 이 바브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하나의 촉매제가 돼서 자기는 9,000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어스 국제경제연구소 측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초센파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를 봤더니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은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즉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많이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그런 거래의 대부분이 이제 차입금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차입금 비용에 있어가지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군들한테 이제 피해가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에서 12월 달에 조금 금리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약간 있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별로 구제책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이 상황이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NBC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항상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 즉 펀더멘탈적으로 비트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 쪽에서 코인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도 곳곳에서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죠. 암호화폐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죠. 참 희망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다음 키워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다음 키워드도 첫 번째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염 위험인데요. 사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다고 나는 암호화폐 투자 안 했으니까 라고 넘길 게 아닌 게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전염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조금 전에 김태수 세무사도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바로 이겁니다. 파산설이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실 지금 총 자산 규모를 보니까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물의 자산 규모는 156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단 이틀 만인 수요일이 되니까 얼마나 줄었는지 보니까요. 1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자산이 조그라든 사람이 과연 로빈후드의 지분 7.5%를 들고 있다 쳤을 때 이걸 정말 안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로빈후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두 번째 예는 바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사실 본인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소 간의 자금을 이동시킬 때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암호화폐 가치 하락에 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이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달러를 빌려주는 대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면 그들의 담보 가치가 급락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FTX가 그러면 은행에 맡긴 돈이 얼마냐,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뭐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다행인데 레버리지 거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세무사님, 이게 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 이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기준을 두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핵심적인 게 연금 펀드에서 연금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연금 펀드나 이런 쪽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사실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어떤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할 때 이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버티냐를 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금융시장 전체 시스템에는 크게 이제 위험이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지금 지난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도난당한 비트코인만 7억 달러가 됩니다. 지금 2013년도에 한 5만 개 정도 도난당했던 거를 최근에 찾아냈거든요. FBI가.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시스템 없이 단순히 수급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테라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무너졌던 그 크게 무너졌던 것들이 있죠. 테라라든가 아니면 3에로라든가 이런 크게 무너지는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시장을 코인 시장을 지탱하던 그런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던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FTX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독성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크게 플레이를 하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안감에 좀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 사태에 봤을 때 2018년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제가 풀을 가지고 왔는데 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락할 때도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막 집어 던졌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하락폭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14,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크립토 브리핑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시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9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를 소화하는 동시에 10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95% 하락했고 S&P 500은 약 2%, 나스닥은 2.48%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공화당 완승이 예상되고는 했었는데 예상외로 민주당이 꽤나 선전하는 중입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또 상원은 초박빙 상태인데요.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초박빙 지역인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조지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해봐야겠는데요. 다만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이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미증시는 하락했는데요. 목요일에 발표되는 10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10월 CPI를 7.9%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의 8%대의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만 보면 중간 선거의 교착 상태보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극장 영화가 적어서 컨텐츠 판매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테마파크와 미디어 부문의 실적 부진과 계절적인 요인 등을 이 감소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디즈니는 스트리밍 부분에서 신규 구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감원 소식 그리고 채용 동결 연장 소식에 5% 크게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전체 직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11,000여 명 해고를 단행했는데요. 저커버그 CEO는 메타 역사상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알린다. 그리고 슬픈 순간이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바이낸스와 FTX의 합병 소식에 9.6% 하락했습니다. 이 합병이 시장 경쟁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주가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번스타인은 바이낸스와 FTX가 코인베이스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지만 경쟁 구도면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주가 목표치를 $46로 제시했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3분기 실적 부진에 1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보다 적었고 또 주문 예약 또한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15억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혔는데요. 대규모 증자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것이란 우려가 주가 하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로블록스는 기대치보다 더 낮은 실적을 발표하자 21% 급락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보다 손실이 더 컸는데요. 주당 손실은 50센트로 예상치였던 35센트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만 3분기 예약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는 2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율 증가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8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뱅크런이 발생하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16,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역시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마감 시황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연결해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시죠. 자, 아무래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중간선거이다 보니까 중간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실패한 붉은 물결입니다. 사실 저도 외신에서 레드 웨이브가 좀 물 건너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무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공화당이 원했던 대로 선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상원 쪽에서는 뭐 박빙입니다. 그리고 하원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 그래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상원도 사실은 좀 이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최근에 며칠 올랐는데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좀 무너지는 측면이 있긴 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서 민주당이 이제 예상을 뒤집고 이겼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뭐 15일날 발표하겠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반 트럼프 정서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었던 후보들이 대부분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시장에서는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아직 어떤 그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보고서 나오게 되는데 내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더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 개표 결과가 모두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상원은 계속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고 하원만 공화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 시장 전망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이제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라는 회사의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케빈 그린이라는 분이 이걸 올려가지고 언론 쪽에서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점령했을 때 아니면 혼재됐을 때 주가가 어땠냐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모두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듯이 자세히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안 생길 거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CNBC 측에서는 이제 적색 물결이 없었다, 붉은 물결이 없었다는 게 좀 시장 위험을 조금 하락시킨다, 뭐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이번 중간 선거가 기존의 어떤 주식 투자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논점이 다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선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 이중고인데요. 요즘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역경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풋옵션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바 그래프가 바로 테슬라에 대한 풋옵션 규모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하락 베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주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3년 이래에는 이 정도의 풋옵션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풋옵션이 테슬라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 베팅이 급증한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트위터를 이제 매수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주식을 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죠. 자, 얼마 전에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 400억 달러 규모를 팔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테슬라 차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주주들 입장에서 트위터를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까지 판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가 이건 지난 밤 사이에 새로 나온 뉴스인데요. 트위터 광고에 대한 보이콧을 좀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매수를 했고 이것이 그러면 트위터라도 잘 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GM이라든지 폭스바겐 이 두 기업은 트위터의 광고 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공룡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광고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고객들이겠죠. 그들에게 트위터 광고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수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의 광고를 중단하려고 좀 시도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여쭤보는 것보다는 세무사님, 저는 그럼 테슬라를 뭐 먼 미래를 향해서 들고 있는 분들, 주주분들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주식 팔 거라는 건 이미 두어 달 전부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장 좋을 때는 팔아도 주가가 잘 버텨줬는데 이번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고, 풋옵션 늘어나는 거는 이제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매도꾼들의 먹잇감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 광고 중단하는 거는 어떤 그 광고의 신뢰성, 어떤 편향된 가치관이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좀 문제가 됐거든요. 러시아 쪽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편향돼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광고주들은 그런 쪽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인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광고를 빼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펀더멘탈에 대한 목표가 재조정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목표가가 최저가가 24달러예요. 제가 이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최저가가 24달러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팬데믹 직전의 주가가 얼마였냐 보면은 44달러예요. 그리고 지금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최대 목표가가 436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심지어 일부 헤지펀드에서는 3,000달러 외치는 여자분도 한 분 계시죠.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테슬라가 위대한 어떤 전기차 역사를 일궈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폭발적인 그 팬데믹 기간에 소비세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또 흑자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쟁 심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거치면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인식이 뭐였냐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가지는 일반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왜 하필 전기차 테슬라에까지 적용이 됐느냐. 여기에 이제 좀 충격을 받는 건데, 이런 데다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내는 그런 아이디어들, 트위터가 과거에 좀 시간 이전 한 2년 전에 이게 성립이 됐으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부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오히려 신뢰성을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고, 어쨌든 지금 퍼가 55배예요. 다른 데보다 좀 높아요. 근데 만약 4분기 실적에서 성장성 퍼센트지를 더 유지시켜 준다라면은, 그러면 유지시키거나 상승시켜 준다라면은 60 이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하지만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지금 낙관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1, 2년 사이에 신차 출시되면서 그 신차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를 점유하게 돼야지만 그 이후에 정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신차에서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도 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이슈 4가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